이제 선거일을 정말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이틀 동안 후보자들은 최종 등록을 마치면서 본격적으로 선거 레이스에 돌입하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 국민의힘에서 골칫거리였었죠. 대단히 고민을 많이 하고 했었던 당정 간의 불일치, 갈등. 그래서 언론은 유운한 갈등이 제2차적으로 또 한 번 도지지 않겠는가 우려를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황상무 수석이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이 이 뜻을 받아서 수용을 했다. 일단락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흘 만에 이루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이 도둑이 포도청 없애겠다. 진짜 도둑놈일세, 이런 제목을 달았었는데,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재명과 조국 간의 이간질이다, 오버일 것이다, 서로 미루고 있는 그 내용을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은 이번 선거가 낙관하기는 쉽지 않은 선거다. 민주당이 독자적인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면 정국이 매우 불안정해진다.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저지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다. 그 말이 그 말 아니겠습니까? 둘러치나 매치나 같은 말인데, 이재명은 국민의힘에 방점을 두면서 과반 의석을 저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몰아세우고 유세장마다 국민의힘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서슬퍼런 박근혜 정권도 우리가 힘을 모아서 권좌에서 쫓아내버렸다. 글쎄요,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역사가 제대로 평가할 것이다. 탄핵이 정당했는지 아닌지는 후대의 역사가 정확하게 표현할 텐데, 박근혜 정권을 우리가 힘을 모아서 권좌에서 내쫓았다, 이런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재명은 더 나가서 이 정권의 정권 심판론을 거론하면서 이 정권에도 탄핵을 암시하는 말을 계속 퍼뜨리고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발상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재명은 총선 목표를 독자적 과반을 제시하고 이것을 달성하자 유세장마다 지지자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천이 시작될 때에 이재명은 151석은 확보하는 것이 자기의 목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추세를 보면은 더불어민주연합 비례정당이죠. 그리고 조국 혁신당 나름대로 지지율이 높아가고 있다고 하니 내심 이재명은 다 같은 우군인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군보다 아군을 먼저 챙겨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을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저런 걸 다 따져본다면은 180석, 지난 21대에 민주당이 확보했었던 180석 정도를 속으로는 은근히 바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런 얘기들이 나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뭡니까? 이종섭 대사의 출국 문제, 그리고 황상무 시민수석의 헛발질 발언 문제. 정말 긴박하고 위험한 이때에 헛발질을 하거나 망언을 한다는 것은 지지율을 까먹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다행스럽게 황상무 수석이 사흘간 버티다가 사의를 했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생각을 가져보지만, 이참에 언론인들에 대해서 쓴 소리를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방송에 나가서
얼굴이 잘 알려지게 된다면은, 인지도가 높아지게 된다면은 다음 정권을 기웃기웃거리는 것, 이거는 언론인이 해야 할 자세가 아닙니다. 자기 얼굴 팔렸다, 그 인지도를 가지고 정권에 나선다? 정치적인 소양이 있느냐 없느냐, 정치에 대한 확실한 자기의 주관이 있어야 그때에 비로소 정계에 나서는 것이 옳은 일 아니겠습니까? 다행히 황상무 수석이 중도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 여파가, 그 파급이 어떻게 진정될지 지켜볼 일이지만은, 아무튼 수도권 국민의힘 후보들에게는 그야말로 초비상 상태였었는데, 황상무의 사이가 어떻게 반전의 틀이 될지 지켜볼 필요는 있겠네요. 민주당의 이재명과 그리고 조국신당의 조국이 지금 당장 감옥에 가 있어야 할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폐륜 범죄자들이 오히려 이러한 국민의힘의 약점을 이용해서 역공을 그대로 하면서 되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빌미를 국민의힘에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용산 스태프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제발로 이렇게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게 된다라면은, 이런 자들은 빨리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것이 여론의 일관된 주장 아니었었습니까? 대통령의 남은 3년의 안정된 국정 운영을 위해서도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것은 절대적인 과제인데, 모두가 힘을 모아서 당과 정부의 힘을 보태야 하는데, 이런 망언과 망발은 이제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시간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20여일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조국이 한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구에 갔더니 대구 시민이 자기에게 하는 말이, 제가 놀랐던 것이 단 한 번도 민주당을 찍은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조국 혁신당을 찍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조국은 왜 그런 생각을 가졌느냐 물었더니, 윤석열이 싫은데 민주당도 싫다, 그래서 조국 혁신당으로 오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이들 하고 있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특히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보다도 더 과감하고 강력하게 발언하는 것을 보고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 같더라 하고 조국이 자화자찬을 하고 나섰습니다. 물론 저는 조국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조국도 이재명처럼 가는 곳마다 거짓말을 해대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에 관해서는 서로 뒤지지 않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또 거짓 선동질 하는 데에도 뒤지지 않는 조국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니, 자신이 대구 시민 특정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서 옮기는 것이다. 너무 야비하지 않습니까? 대구 시민이 그러더라, 내가 한 얘기가 아니다, 남들이 이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 이것을 옮겼을 뿐이다,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전형적으로 이재명식의 도피 방법이죠. 피하는 방법이지요. 그러잖아도 이재명의 마음이 얼마나 급합니까? 비례위성 정당의 지지율은 답보내지는 하향 추세고,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은 어찌됐든 간에 집토끼들이 그쪽으로 옮겨가면서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니까 마음 편하겠습니까?
조국은 기자 질문에 이렇게 또 대답을 합니다. 아주 얄밉도록 이재명이 보더라도 아주 얄밉게 그런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조 대표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나 싶다. 이거 오보가 아니겠는가? 이재명은 기자가 서로 조국과 이재명에게 오고 가면서 말꼬리를 잡게끔 질문하고 있는데 이재명으로서는 그러지 않아도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 한마디로 발끈한 것이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아마 조 대표께서 그렇게까지 심하게 말씀을 하셨겠는가? 이거 오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뭐 잘못 표현했거나 그랬을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둘러서 보통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직격탄을 날리는데 조국과 손을 잡아야 될 또 그런 상황도 오리라고 보기 때문에 소가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애써서 오보가 아닐까 싶다. 그런 여운을 깔면서 말하는 걸 볼 때에 한마디로 이재명 속이 편하지 않다는 것을 그대로 누구나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국 신당의 지지율이 저는 이것도 확실한 지지율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잠시 조국 신당 쪽으로 옮겨간 거품이 반 이상 끼어 있는 그런 지지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써 이재명은 조국도 우군이지만 아군이 먼저이다. 그래서 개딸들을 중심으로 해서 몰빵 얘기가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써서 오보일 것이다. 이렇게 안위하고 있으면서도 속은 불편하고 부글부글 끓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비례위성 정당의 구성원들이 누굽니까? 종북 색깔을 지닌 사람들, 친보당 사람들이 한 명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국회에 들어온다. 이것을 문을 열어준 사람이 이재명 아닙니까? 안팎으로 고민 속에 빠져 있는데 이재명으로서는 아주 답답한 것이죠. 여기에 또 끼어들지 말아야 될 사람이 꼭 끼어듭니다. 박지원. 정치 구단이라고 얘기하는데 글쎄요. 박지원을 어떻게 정치 구단이라고 표현합니까? 구단하면은 신의 경지,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에게 쓰는 칭호 아니겠습니까? 조국이 박지원에게 명예당원으로 모시겠다. 박지원 대답하기를 이중 당적은 안 되니까 그래 조국 혁신당의 명예당원은 좋다. 허락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기자가 또 이재명에게 고해 바치는 것이죠. 한마디로 싸움을 붙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그러잖아도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아니 민주당 후보라면은 당연히 명예당원을 하더라도 더불어민주연합 명예당원을 해야지 설마 조국 혁신당의 명예당원 얘기를 했을까 싶다. 한마디로 기분이 나쁘고 불쾌하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기껏 박지원이 이재명을 찾아서 복당시켜달라고 애걸복걸한 것이 얼마 전 아니었었습니까? 문제가 이렇게 비화가 되자 조국이 한 얘기가 일부 기자가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 간의 이간질을 시도하고 있다. 조국도 발뺌을 하고 있고
그 책임을 기자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이재명이 대단히 불쾌하고 기분 나빠하니까 이것은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시민들이 한 얘기를 전해줬을 뿐이다라고 또 오리발을 내밉니다. 여러분, 조국이 하는 그 행태가 바로 이재명이 하는 행동과 아주 닮지 않았습니까? 저는 똑같은 사람이 서로 책임 전가식으로 조국이나 이재명이 남 핑계, 남에게 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에 들어가면은 투표소에서 조국 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생각처럼 높아질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조국 혁신당은 마치 법정에 재판을 받으러 나온 대기자들,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후보자로 다 내세우지 않았었습니까? 우리 국민들 결코 어리석지 않습니다. 박은정이, 조국이, 신장식이, 황운하 모두 다 당장 감옥에 가야 할 사람들인데 뻔뻔하게 그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국회에 옷을 입겠다, 방탄의 옷을 입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저들을 허락하시겠습니까? 너도 나도 후안부치는 잠시 뒤로 돌리고 얼굴에 철면피가 되더라도 이번 참에 배지를 달아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 그러니 이번에 조국 혁신당으로 범죄인들이 모두 다가 다 몰려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범죄인 대기소 소장 조국이 더 가관이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아주 지저분한 입시 비리 아닙니까? 창피해서라도, 정말 부끄러워서라도 고개를 숙이고 잠시 사라져야 될 사람인데 오히려 당당하게 검찰 독재를 운운하면서 검찰 독재와 싸우고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다. 이게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제목에 도둑이 포도청을 좌지우지한다. 그런 제목을 달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조국이 다른 것도 아니고 형법을 가르치는 교수였었습니다. 이런 악랄한 자가, 범죄인이 무엇을 제대로 가르쳤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제자들이,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었겠는가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치 현실 아니겠습니까? 재판받은 대기소가 조국 혁신당처럼 보이고 있으니 국민들이 이들에게 표를 진정으로 주시리라고 믿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아주 현명하십니다. 사리 판단이 정확하십니다. 조국이 나라 걱정을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 놓여 있는 감옥 갈 일에 대해서 더 걱정을 해야 하지, 지금 조국 입에서 검찰 독재니 나라 걱정을 운운할 그런 시기는 아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